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정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멘토링 5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5주차 수업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확인했겠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 학습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습지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 속에서 지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6주차까지 실습지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7주차까지 사이버 학습으로 하도록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하고 사이버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등교하는 8주차에는 실습지를 확정해가 하셔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가고 싶은 실습지가 어떤 곳인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꼭 가는 실습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관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 속에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하고 가는 곳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집하고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도 지역아동센터가 된다면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가는 곳이 가고 싶은 곳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걸 서치해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들어가면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큰 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충남에 살고 계시잖아요. 충남 사회복지사 협회를 들어가시면 그곳에 여러분이 충남 지역의 15개 시군구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뜰 거예요. 그곳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겠죠? 예를 들면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시 사회복지사 협회를 들어가시면 그 협회 속에 아동복지부터 다양한 영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문화대학교 산업체육학반의 누구누구인데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습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방문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않고 교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해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5년 후에는 실습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본 거와 안 해본 건 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 실습생들이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 때 여러분이 그분들을 지도를 잘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전화도 안 해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다 해주면 앞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도하는데 여러분이 좀 미숙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훈련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자,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들어가서 한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보시고 충남사회복지사협회 들어가셔서 충남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지역에 영역별로 어떤 기관이 있는지를 보셔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서치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가고 싶지만 그곳은 월화수목금 다 가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을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까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동료들과 3명, 4명이 같이 갈 곳이 팀을 짜서
갈 곳이 있다면 또 거기를 또 가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영역을 좁혀가면서 실습지를 확정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정 전에 그 실습 시간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사람들은 160시간을 실습하는데 여러분은 2019년 3월에 입학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정 전에 120시간으로 여러분은 실습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나머지 부분 영역들은 개정 후하고 흐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지를 선정할 때 실습 지도자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인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실습 지도자는 전 시간에 세미나 8시간을 보수교육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습 지도자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현장 실습 등록된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면 실습 기관들은 실습 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강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서 내가 확정한 기간이 등록된 기간인가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된 기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등록이 안 된 기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화가 되어서 여러분 실습을 제대로 해야 앞으로 여러분이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 기간으로 등록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명시하시면 돼요. 이 등록된 기간은 앞에 말씀드린 지도자가 2인 이상 되고 세미나를 들었고 이게 다 이렇게 정식으로 확인된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을 확인 안 하셔도 되려면 여러분이 현장 실습 등록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안심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8주차 안으로 실습지를 확정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실습 지도자가 5명까지 한정돼서 실습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명이 막 20명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20명 한다 그러면 그쵸 실습 지도를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 지도자가 5명까지 한정돼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확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습지를 확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정해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리 전화하시고 방문하셔서 확정을 해놓고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실습을 가면 좋을지 가셔서 또 트라이를 하실 때 원래는 여러분이 이 과목을 다 이수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평생교육원 뭐 이런 데서도 막 실습지 찾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또 직장을 다니니까 방학을 하고부터 가시면 여러분이 개학하기 전까지 실습을 마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방학하기 전부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확정하실 때 6월 15일부터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실습은 6월 15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등교하시면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실습지가 여러분이 8주차 안에 확정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동 카톡방에 올려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학우님 중에 2분이 실습지 확정을 하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저한테 언제부터 실습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 또 슈퍼바이저도 마침 제가 아는 분이라 통화해서 우리 학우님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습지가 확정이 돼요. 이렇게 확정이 되면 여러분이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저랑 같이 쓰는 카톡방에다가 내가 실습지가 확정됐다 그러면 본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근데 어제 전화 오신 분은 2명이었어요. 그럼 2명 이름을 적으세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누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고 실습기간명
실습 기간명은 한 번만 적으시면 되겠죠. 어디 어디 지역아동센터라고 적어주시고 실습 기간 주소는 두정동 어디라고 적어주시고 주소지를 잘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편물이나 뭐를 보낼 때 이걸 통해서 하고 이걸 다 입력해야 돼요. 학교에서 컴퓨터 전산망에 여러분이 실습을 갔으면 전산망에 다 입력을 해서 그것이 입력이 되는 게 정확하게 돼야 여러분 실습이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기간 주소를 적어주시고 실습기간 전화번호와 또 팩스 번호를 적어주시고 또 실습기간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보통 뭐 고유번호가 있고 등록번호가 있고 막 신고증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유번호는 보통 여러분 31281 이건 법인인 경우는 82로 시작되고요. 개인인 경우는 80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31282로 시작되든가 31280으로 시작되는 고유번호를 여러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아니면 고유번호증을 하나 받으시든가 그래서 이 번호를 적어주셔야 돼. 그러면 이 번호를 딱 치면 그 기관 이름이 딱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유번호도 물어보셔서 그 카톡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습 지도자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름은 누군지. 그리고 실습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간이 예를 들면 뭐 6월 15일부터 뭐 8월 예를 들면 15일까지라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간 중에 여러분이 뭐 매일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월수금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4시간씩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실습은 최대한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4시간씩 한다. 예.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퇴근하고 나서 2시간씩 연장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시간씩 하는 분은 실습 일지가 많아지겠죠. 4시간씩 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2시간 이상은 하루 가서 1시간 하면 안 되겠죠. 2시간 이상씩 해서 길게 하실 수도 있고 하루에 4시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8시간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120시간을 하셔야 되고 그 시간과 실습 일지는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실습 기간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적으신 걸 어디다가 해요? 저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동 카톡방에다가 요 내용을 여러분이 올려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요 내용을 올려주시면 이 올린 걸 가지고 제가 학교에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누구님은 어느 기간에 그곳 주소지는 어떻고 팩스 번호는 전화번호는 어떤데 그곳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이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전산망에 다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록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어디에요?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 누구누구누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신의 기관에 실습을 가오니 우리 학우님을 잘 부탁합니다. 잘 지도 부탁합니다. 하고 공적인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문서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나와서 가능하면 쓰시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학교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공문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실습생 프로파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력서예요. 여러분 프로파일하고 실습 신청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 작성하는 거는 제가 나와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 등교하시면 하고 다만 여러분이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 카톡방에 올리실 것만 올리시면 표지 한 장만 보내도록 하고 여러분이 사이버 수업이 맞춰지고 나오시면 그때 첫 시간부터 이제 실습생 프로파일이랑 신청서 작성하는 거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고 그러면 제가 학교로 보내서 여러분 뒤에다 이제 그것들을 다음에 선부해서 다시 보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방문할 때
그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은 뭐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꼭 해서 어디다 올리라고요?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해주셔야 그 다음을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실습지 선정을 확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또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실습지 확정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실습지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실 분은 네, 실습지를 바뀐 것을 저한테 얼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등록한 걸 다시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주차 안까지는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8주차 이후에 바뀌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주간에는 이쪽 기간에 가서 하고 주말에는 저쪽 기간에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120시간을 채우고 싶은데 두 기간에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실습은요, 한 기간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기간에 정했다면 그 기간에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두 기간, 세 기간을 이렇게 하면 실습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한다? 실습지 선택은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습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이후에도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사이버 학습이 연장되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꼭 정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차 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